5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는 첫 번째 물질의 상태 변화, 두 번째 상태 변화와 에너지 두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매우 다양한 물질이 있으며 이들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암석과 나무는 고체 상태이고 물과 주스는 액체 상태이며 공기와 수증기는 기체 상태입니다. 물질의 상태에 따라 입자 배열은 다릅니다. 돌이나 나무와 같은 고체 상태의 물질은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고 모양과 부피가 일정합니다. 물이나 주스 같은 액체 상태의 물질은 고체 상태의 물질보다 입자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만 부피는 일정하고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공기나 수증기 같은 기체 상태의 물질은 입자가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고 흐르는 성질이 있으며 퍼져나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고체는 입자 사이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단단하고 모양과 부피가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액체 상태는 고체에 비해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고체보다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만 부피는 일정하고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기체는 입자들이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으며 흐르는 성질이 있고 담는 그릇을 가득 채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는데 물질의 상태에 따라 입자의 운동 정도가 다릅니다. 고체 상태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액체 상태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고체보다 멀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기체 상태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 입자의 운동이 매우 자유롭고 활발합니다. 자,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한 가지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상태 변화라고 불러줍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물이 끓으면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해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옵니다. 이처럼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기화라고 하고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은 액화라고 불러줍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 관찰하기 실험을 보면 삼각 플라스크에 알루미늄 포일을 덮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물을 가열하면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알루미늄 포일의 구멍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물은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은색으로 바꾸는 성질이 있는데 물에 담갔을 때도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고 이 실험을 통해서 나온 수증기가 염화 코발트 종이에 닿아도 붉은색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기체 상태의 수증기나 액체 상태의 물 둘 다 성질이 바뀌지 않고 같은 종류, 같은 성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체와 액체 및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주머니에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를 집어넣고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관찰해 보면 얼음은 녹아서 물이 되고 드라이아이스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드라이아이스가 들어있는 비닐 주머니에는 공기가 가득 차게 돼서 빵빵하게 변하게 됩니다. 자, 고체 상태의 얼음이 녹으면 액체 상태의 물로 변하는데 이처럼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융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액체 상태의 물이 얼면 다시 고체 상태의 얼음으로 변하는데 이처럼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현상은 응고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번에는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인 드라이아이스는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로 변하는데 이처럼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승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체에서 곧바로 고체로 상태가 변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태 변화를 승화라고 합니다.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입자 배열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 실험인 아세톤의 상태 변화에 따른 질량과 부피 변화의 실험을 보면 아세톤을 1ml 정도 넣고 고무 마개로 입구를 막은 후 전자저울로 질량을 측정합니다. 그 후 머리 말리기로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면서 변화를 관찰하고 다시 모두 기화해서 보이지 않게 되면 질량을 측정해 봅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세톤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어도 질량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세톤을 페트병에 넣고 눌러서 공기를 뺀 후 뚜껑을 닫고 나서 머리 말리기로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면서 변화를 관찰해보면 페트병은 다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탐구에서 아세톤이 기화할 때 질량은 바뀌지 않았지만 페트병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아서 부피가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물질의 고유한 성질과 질량은 변하지 않고 부피만 달라집니다. 이것은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 크기, 개수 등은 변하지 않고 입자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입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융해, 기와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날 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비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응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가 일어날 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부피가 줄어듭니다. 자, 두 번째 소단원 상태 변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 얼 때 그리고 녹을 때 온도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들어있는 시험관을 냉각하면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는데 그러다가 물의 온도가 0도가 돼서 물이 얼기 시작하면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액체가 얼어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얼음을 상온에 놓아두면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는데 그러다가 얼음의 온도가 0도가 돼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처럼 고체가 녹아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액체 상태인 물이 고체 상태인 얼음으로 되기 시작하는 지점을 어는 점, 고체 상태인 얼음이 액체 상태의 물이 되는 녹기 시작하는 지점을 녹는 점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번에는 에탄올을 가열하면서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면 약 78도가 돼서 에탄올이 끓기 시작하고 온도가 그때부터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에 온도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액체가 끓어서 기체로 상태 변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수영을 하다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춥게 느끼는 것도 몸에 묻은 열이 기화하면서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므로 우리 몸의 열 에너지를 잃기 때문입니다. 기화할 때뿐만 아니라 융해할 때,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할 때도 물질은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쉽게 볼 수 있는 예는 알코올을 묻힌 솜으로 손등을 문지르면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즉 기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이 시원해지게 됩니다. 자, 이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이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